할 얘기가 많은 두 분입니다. 정치 이슈 좀 살펴드리죠. 조차가 파헤친다. 한국정치학회 이사시죠. 조경균 교수,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건 교수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와, 이 참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았던 지난 3일 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물론 뭐 2시간 만에 국회에서 해제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만, 와, 두 분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일단 조경균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우리가 그동안 설마 그러려나 했던 거를 스스로 증명을 해줘서 네. 차라리 나라 또 국민들을 위해서는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놀랬었죠. 네. 그 진짜 가슴을 쓸어내릴 수밖에 없었던 네네네. 상황입니다. 예. 차정현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당시도 놀랐지만 지금 밝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더 놀랍다. 결국은 이 전국을 대상으로 한 완전한 계엄을 치밀하게 계획을 했었고 우리나라 군이 전부 다 관여되는 그런 계엄을 획책을 했었다는 게 더 놀랍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종류의 광범한 계엄은 정말 전두환 전 대통령도 사실 전혀 계획할 수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런 사람을 아직도 대통령 자리에 있게 만드는 대한민국은 더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차 교수님이 반어법을 하시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설픈 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민도가 옛날보다 훨씬 높아져 있거든요. 네, 네. 높아져 있는데 통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참 어이가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어설퍼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엄청나게 치밀한 계획들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실행 과정에서 갖고 있는 군인들 그다음에 시민들 개별의 어떤 그 심적인 상태들을 제대로 이해 못한 거죠. 그러니까 뭐 알아서 움직일 거다. 예, 그렇게 내가 본 거죠. 명령만 내리면 검사들이 검사 동일체처럼 생각을 한 겁니다. 그건 완전히 오산인 거죠. 저는 통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예, 네. 진짜 뭐 꿈을 꾼 게 아닌가 싶을 네, 정도로 네. 많은 국민들이 정말 놀랬던 날이었는데 만약에 국회 해제 결의안이 통과가 안 됐다면 또 어떻게 됐을지 이 부분을 한번 그건 상상하기 짐작해봅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특수전사령관하고 특임단장이 그 국회의 문을 그 국회 본회의장의 문을 아마 산탄총일 겁니다. 산탄총을 갈겨서 깼더라면 대한민국은 저는 끝났다 그렇게 봅니다. 예. 아니 진짜 국회의원도 빨리 움직였고 뭐 다음 날 본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시민들이 뭐 장갑차를 몸으로 막고 군인들 앞을 막아서면서 그리고 군인들도 사실 707 특임대 하면은 대한민국 최고의 군대입니다. 네. 엘리트 오브 엘리트인데 이분들의 심적인 움직임이 그 화면 곳곳에서 실시간으로 다 전달이 되면서 보였기 때문에 결국은 무위로 돌아갔습니다만 야 이게 진짜 2024년에 12월 우리가 3일이죠. 네, 그 밤에 그렇게 일어날 거라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이 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구속된 게 이제 김 전 장관이 처음인데 법원이 논란이 됐던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그 전에 왜 10월 달에 평양 상공에 들어온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북한이 굉장히 남한을 비난을 많이 했어요. 네. 하면서 이제 남한에서도 이게 진짜 자작극인가 아니면 남한이 보냈나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다라고 하지 않고. 네네.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느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미 계획이 됐고 계획에 와여서 말하자면은 북한으로 하여금 어떤 그 군사적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평양 상공에 드론을 그 무인기를 띄운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게 이제는 퍼즐이 맞춰지는 거죠. 저는 그게 그런 북한을 활용하려고 하는 의도는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3번이고 이번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아마 북한군 지금 뭐 밝혀지고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바는 HID의 오비 그러니까 퇴역한 분들을 동원해서 아마 좀 뭔가 공작을 해서 소요 사태를 일으킬 가능성 뭐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면 정말 북한을 활용해 가지고 완전히 비상계엄의 어떤 명분을 얻기 위한 공작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뭐 저 자작극이다. 또 뭐 왜 이렇게 난리야라고 했는데 와 이게 지금 비상계엄이 터지고 나서 이 속속들이 밝혀지는 사실들이
너무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너무 충격적이죠. 네. 예, 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은 앞서 영장 실질심사 출석을 포기를 했거든요. 본인의 구속을 예상했다고 볼 수 저는 있겠습니까? 본인의 구속 예상했고 지금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아마 되게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제가 볼 때 검찰로 스스로 들어들어서 자수한다는 거는 검찰 가면 어느 정도는 좀 경량을 낮출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시간을 끌 수 있다라든지 그런 계산들을 한 거고요. 예. 지금 검찰 특수본이 하고 있는 어떤 모양새도 그런 모양새로 조금씩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저는 수사권을 누가 갖느냐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윤석열에 대한 긴급체포를 누가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아마 국가수사본부가 갖고 있는 유일한 정동성이 있는 기관이니까 이 기관이 빨리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검찰을 패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검찰 입장에서도 김용현 국방장관이 자진 출두를 하고 거기서 이제 있을 수 구속영장을 없는 쳤어요. 그러면서 이게 또 뭐가 있나? 저는 이게 지금 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구성 자체를 보면 이건 윤석열의 사람과 한동훈의 사람이 다 뭉쳐 있는 겁니다. 그 세 명의 밑에 있는 부장검사들이 다 개인적인 인연을 다 갖고 있는 부장검사들로 다 채워져 있어서 예. 저는 검찰이 할 수 있는 수사는 명백히 한계가 있다. 그리고 경찰은 그 수사를 해서도 안 된다. 지금은 왜냐하면 내란죄는 검찰 수사를 할 수 없어요. 공수처나 아니면은 국가수사본부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영장을 근데 치려면 검찰이 필요하거든요. 검찰은 그 공수처가 쳐주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합동수사본부를 그렇죠.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거의 경찰 입장에서는 그래 공수처는 괜찮은 것 같은데 검찰은 좀 안 될 것 같아. 약간 그런데 이제 검찰만 또 배제하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대략 보면은 네 군데잖아요, 그죠? 네네. 경찰과 검찰과 국수본과 또 네 군데가 지금 경쟁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검찰에 맡긴다라고 하는 거는 국민들도 아마 납득 못할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예. 네, 비성계엄 사태 이후에 또 첫 국무회의에서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 어제 처음 열렸거든요. 이 직무에서 배제된 채 칩거 중인 대통령을 대신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이 자격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완전 있는데. 자격이 없죠. 예. 대통령이 완벽한 거리 상태가 돼야 자격이 생기는 건데 그 자격도 지금은 의심스러운 게 이미 내란죄로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내란죄에 가담한 걸로 그걸 당한 사람이 여전히 그런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연장해 보면 대통령이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정부와 여당에게 이제 책임을 맡기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응답하듯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정례 회동하면서 국정을 한번 이끌어가 보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표명하면서 아니 근데 당신한테 통치 권한이 있느냐라는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문제는 뭐냐 국군 통수권이 제일 중요한데 국군 통수권 당신한테 있냐 한덕수 총리한테 있을 수 있냐 대답 못합니다. 국군 통수권은 지금도 명백하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는 겁니다. 이 상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많은 헌법학자들이 지금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네. 특히 이제 한동훈 여당 대표까지 나서가지고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거리 상태에서는 국무총리가 대행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이게 지금 국무총리가 뭐 하고 할 때에도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되겠지만 여당 대표가 달라들어가지고 마치 쌍두마차처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비상 상황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도 계시지만 법에 어긋나는 거죠 이거 자체가.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현재 굉장히 혼돈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제 저희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가 열렸는데 저는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하면서 이렇게 많은 스타들이 장군들이 이렇게 배석한 거는 아마 처음일 거예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게 되게 슬픈 거잖아요. 어제 그 국방위에서 마이크가 꺼졌을 때 김병주 의원이 엄청나게 소리쳤던 내용이 그게 슬픈 겁니다. 여기에 정군 지휘관이 거의 다 와 있다시피 하다. 왜 정군이 이렇게 계엄에 관여했냐. 이건 역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걸 지적한 거 아닙니까? 이게 되게 슬픈 일입니다. 만약에 근데 군단장급까지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별들이 다 관여한 거라면 그 사람들 다 잘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군대는 없어지는 거랑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런 사태를 왜 만들었냐. 이것에 대한 책임은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깊이 통감하고 져야 되는 거죠. 가장 근본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군인이라고 하는 거는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지 나머지는 의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내란죄에 해당하는 것에 지금 걸려가지고 그렇게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건 물론 그중에서 걸리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것 자체가 비극이죠.
예. 예, 지난 5일 또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한수 육군 참모총장에게 패싱당하고 이 총알바지가 되고 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이 계엄 사령관만 임명됐다라고 하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 국방장관이 이제 주도 세력이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예 부대로 만들어 놓은 부대들이 그 국회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계엄사령관이라고 앉혀놓 놓았는데 완전히 홀뿐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거절도 못하고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그것도 참 이상한 거죠 지금. 저는 전체적으로. 이 사안의 실질적인 주도 세력은 저는 김영현 국방장관 절대 아니다. 그럼 대통령이 직접 다 나섰다.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금 2번이나 특전사령관한테 전화를 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그 특전사령관 문 앞에 있는 특전사령관한테 지시를 한 겁니다. 문을 깨부수라고. 네. 특전사령관이 그걸 정적수가 안 한 되니까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네. 끌어내라. 이거는 그냥 이렇게. 나는 내란 수계예요라고 손들은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밝혀져야 되는 것이 누가 실질적인 권위를 했느냐 아니면 독단적인 대통령의 판단이었나 하는 것들이 물론 대통령이 모든 것에 대한 결심을 했다는 건 확실한 거죠. 그런데 네, 이제 형식적이라도 권위를 아니면은 그런 대통령 결심 전에 어떤 이야기를 어드바이스를 한다고 해가지고 한 사람이 김용현 전 장관의 역할이 있었는가 하는 건 밝혀져야 됩니다. 아니 그 역할은 저는 그 중요하지 않다. 어제 국방위원회에서 나온 정언은 명백하게 대통령이 모든 것들을 다 처음부터 정점에서 지시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밝혀진 겁니다. 법적으로 예. 굉장히 내란 수괴죄를 형성하는데 기수의 내란 수괴죄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언이 저는 어제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금 정언들을 보면은 실제로 이제 비상적인 어떤 폰을 통해서 지시를 대통령이 직접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예, 그렇게 예.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진짜 국무회의를 하게 되면 계엄을 선포한다 그러면 국가안보실장이 있잖아요. 신원식 실장이 그 참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전 국방부 장관은 배제하고 현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8월에 이제 이 인사가 났는데 그때부터 이제 계엄에 조금 더 적극적이었던 김용현 장관에 대해서 이제 계엄의 포석을 만든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저는 나오더라고요. 명백하게 그렇다고 봅니다. 그때 왜 갑자기 그런 교체가 있었냐. 물론 전국의 어떤 상황들도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긴 했지만은 저는 그 교체는 신원식 장관으로는 버티지 못한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신원식 장관으로는. 그러니까 바꾼 거죠. 그리고 그 8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모든 준비를 다 했다. 그리고 그 준비는 거의 저는 그 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아마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쟁점 중 또 하나가 사전 모의 여부거든요. 이 정치권에서는 계엄 실행자들이 사전에 좀 이걸 모의했다라는 증거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방첩사령부에서 계엄 사태의 선포 그리고 그 이후 대응 방안까지 모색했다 이런 문건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뭐 전에 저희들이 얼마 몇 달 전에 그렇게 근데 중앙고 라인 중심으로 해서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이 다 모인 거 아닙니까? 수방사 사령관, 네. 특전사 사령관, 그다음에 방첩사 사령관, 거기에 국방장관이 되는 김용현까지. 그게 사전 모의다라고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는데 누구도 믿지 않았죠. 저는 그 사전 모의 과정은 그 이전에 몇 회가 더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사전 모의를 해왔고 지금은 앞으로 속속들이 다 드러날 겁니다. 아마 네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거고. 아마 김민석 그 민주당 의원이 계엄에 대해서 이야기를 몇 달 전에 할 때에 대부분이 엉뚱한 소리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네, 그런 네. 것들이 다 사전에 잡혔다. 신문 사설마다 레이더에. 네네. 이게 무슨 엉뚱한 소리야. 네네. 근데 레이더에 다 잡혔던 거죠. 그런 모임들이. 부금천재. 지금은 이제 공식적으로 다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했어요. 이례적으로 사설에서 사과하는 거 처음 봤어요. 사설에 사과는 처음 보죠. 네.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렸습니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는 처음이에요. 이게 행정부의 수반이지만 외국 나가서 이제 외교 활동을 해야 되는 국가의 수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출국 금지한다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외교 활동하지 마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조금 엉뚱한 얘기지만 그동안 지난 이제 임기 기간 동안 보면은 국내에서 뭔가 열심히 하기보다는 열심히 바깥으로 돌아다녔거든요. 네, 사실은 그렇지. 우리 국민들이 볼 때에 야 국내에 사는 게 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싫으니까 계속 지금 밑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외국에 일정 잡아 나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현재로서는 뭐 고리 상태도 아니고 사고 상태도 아니.
아닌 상태에서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세계적으로 좀 웃을 일일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당연하고 그렇죠. 또. 출국 정지 조치가 금지 조치가 갖고 있는 건 이제 넌 대통령 아니야라고 하는 선언과 같은 겁니다. 그 완전히 저는 지금은 좀비 대통령이 된 거죠. 좀비 대통령이 됐는데 문제는 이 좀비 대통령은 또 살아날 수 있습니다. 좀비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어둠이 짙어지면. 네. 그걸 이제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언제든지 또 뭐 공군 1호기 띄울 수도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런 네. 관점에서 저는 출국 금지를 했다면 탄핵을 통해서 빨리 정리하는 게 답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지난 7일에 국회에서 탄핵안 표결을 했는데 불성립 됐습니다. 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당연히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생각을 네. 했습니다만 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되게 적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이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생각보다는 적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아마 다가오는 14일 날 있는 2차 탄핵소추안에는 아마 예. 다 통과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그때는 안 거죠. 되면 뭐 네. 제정신이 네. 아닌 거고 네. 저는 그때 만약에 이번 토요일 날에 안 되면 저는 국민의 힘이라고 하는 정당에 대한 직접적인 국민의 공격이 시작될 거고 그건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질 거다. 국민의힘은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했으니까 좀 더 믿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자신이 이제 하야를 하는 의사를 표명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내년 2월 하야, 4월 대선, 3월 하야, 5월 대선 이런 것들을 논의한다는 건데 대통령실에서는 요지부동입니다. 그냥 탄핵해서 심판받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가는 것 보십시오. 같아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때 가서 언제 하야하나 지금 하야하나 아니면은 뭘 하나 간에 어차피 자기는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뭔가를 계획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 더 시간을 벌 수 그럼요, 있는 벌 수- 탄핵이 낫다라고 생각할까요? 지금 탄핵도 저는 뭐 탄핵도 상관없습니다. 대통령한테는. 지금 대통령이 해놓은 거는 현재까지 드러난 그 행동만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게 무역이라든지 경제 부분이잖아요. 경제가 전 세계가 한국에 대한 대외 신인도가 엄청나게 낮아져 있고 네. 심지어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한국을 불쌍한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 모든 책임에 대해서 대통령이 져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을 인식한다라고 하면은 국민의힘이 14일 날 있는 탄핵에 어느 정도의 표를 가지고 탄핵에 찬성하느냐 단순히 200을 넘겨서 탄핵을 실현시켰다가 아니라 그런 것 자체가 아마 그 정당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달라질 거라고 보고 저는 있는 탄핵을 완성하는 순간 이번 토요일 이후에 저는 한국 정신은 오를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 탄핵을 완성하는 게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친윤계를 중심으로 원내대표로 권성동 의원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분은 글쎄요. 탄핵에 대해서는 뭐 당론으로 반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은 지금 제가 볼 때 60여 명 중심으로 해서 뭉쳐 있는 건데 네. 대단히 단단하게 뭉쳐 있는데 아마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내려놓으면 이재명 대통령 만든다. 그건 못 보겠다. 이건 그냥 심리 하나뿐인 겁니다. 저는 이 되게 소합병적인 심리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의를 향해서 국민의힘이 나아가느냐. 이게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결과론으로 두고 보면은 지난 4월에 있었던 총선이 의미하는 바가 지금 밝혀져 있는 거죠. 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네끼리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를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 아마 그렇게 잘 움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정당 자체가. 그러면은 토요일에 탄핵안 표결에서 가결이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정영 교수님 그렇게 네, 보신다. 네. 저도 조심스럽지만 저는 가결해야 된다. 저는 이거는 그냥 예측의 문제가 아니고 당위의 문제가 너무도 강하기 때문에 정말 정상적인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이번 토요일에는 가결함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거기 소속된 국회의원 중에 3명은 확실하게 지금 표결을 찬성한다라고 밝혔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네. 200표는 완성이 되었고요. 밝혔고 지금 네. 현재까지는 한 6명 정도까지 네, 네. 확장. 그러니까 저는 가결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탄핵에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인식을 탄핵을 통해서 보여주느냐가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뭐 지금은 얘기가 없습니다만 첫 번째 표결 전에 탄핵 트라우마 얘기가 막 계속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네. 윤상현 의원이 김재섭 의원이 물어보니까 나 봐라 1년 후면은 또 찍어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공분을 샀습니다.
근데 그런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 아닙니까? 그리고 그 대통령이 지금 저질러 놓은 일이 있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고 사실은 같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인식부터 출발하는 게 필요한 거죠. 저는 윤상현 의원, 이 김재섭 의원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밑바닥 밑자락은 정말 부끄럽지만 우리 국민들이 깔아줬다. 그렇게 해도 찍어왔기 때문에 네. 윤상현 의원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다.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 유권자들의 각성, 분별력, 그러니까 민주시민이 가져야 되는 분별력, 그다음에 공화국의 시민이 가져야 되는 명확한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야 윤상현 의원 같은 사람들이 저런 말 안 한다. 저는 그걸 좀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은 교수,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였습니다.